그래서 리널스페시픽 ONS입니다.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이고 뭐 에보트나 뭐 네슬레나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다농이나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용인 그린비아 RD 플러스, 뉴케어 KD 플러스, 그리고 비투석 환자용인 뉴케어 KD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캔 하나에 한 200cc 정도 되고요. 한 400칼로리 정도 되고 이제 투석을 안 하는 환자들은 단백 섭취 양을 좀 더 줄이는 것이 CKD 프로그레션에 이제 합당하기 때문에 한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15g 정도 프로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팻이라든지 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투석 환자에서는 특히 포스포러스라든지 소디움을 조금 더 낮게 유지하는 이런 ONS 제제가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게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구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영양 부족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영양 상담으로 영양 보충이 좀 되기 어렵다 하는 환자에서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G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KD 3, 4, 5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말뉴트리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또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최소 ONS를 트라이를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ONS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인 ONS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도 높고 프로테인도 높은 거가 되겠고 저희 환자들은 프로테인을 좀 낮춘 게 되겠고 이제 ONS를 사용할 때 환자들을 교육을 할 때 항상 식욕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한 1시간쯤 지난 후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NS에 대한 RCT인데요. 이제 그 ONS 보충하고 운동까지 같이 한 78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시면 이제 림바디 매스 감소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셀프 서피션시에 있어서 감소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 65세에서 92세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ONS를 한 400cc 정도 990칼로리 정도 공급을 했을 때 이제 재입원율을 좀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한 3개월 정도 프로스펙티브로 60명 정도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PW가 있는 이제 환자에서 영양 상담을 하고 인트라 다일라이틱 ONS를 공급하는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ONS는 오츠카에서 나오는 이제 100g짜리 파우더고 한 250cc 정도 되는 물을 포함을 해서 이제 섞어서 투석을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먹으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알부민도 증가하고 그리고 프리알부민도 증가하고 그리고 CRP 같은 염증 수치는 감소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NS 제제를 공급을 했을 때 이제 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인터벌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부민, 프리알부민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몸무게, 머슬 스트렝스 같은 것들이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에서는 항상 플루이드 스테이투스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PN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GI 트랙에 문제가 있거나 에너지 인테이크가 불충분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컴플리트 뉴트리언트 어드믹스처를 IV로 투여하는 것을 TPN이라고 하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투석 환자에서 다이리시스 서킷을 통해서 투석하는 동안 이런 PN을 하는 요법을 IDPN, 인트라 다일라이틱 파렌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PD 환자에서 IPP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IPPN은 저희 뉴트루닐이라고 하는 이제 PD 액으로 아미노산 제제를 포함한 액으로 이제 과거에는 좀 썼었는데 이제 지금은 글로벌리 원료 부족 같은 문제 또 사용량이 별로 안 많은 문제로 단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PW를 보이는 CKD 환자에서 이제 항상 원칙은 오랄과 엔테라를 먼저 트라이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TPN을 하건 아니면 달리시스 환자의 경우에는 IDPN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리터 미만의 볼륨을 투석하는 세션당 한 1000칼로리까지 그리고 100g의 아미노산 포함하는 정도까지 보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런 아미노산이 다일리세이트로 한 10% 정도 로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들은 뭐 루틴으로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션 마지막 한 30분 정도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GI 루트가 더 낫다. 이제 그렇지만 꼭 못하는 경우에는 PN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뉴트리셔널 스테이투스, 메타볼릭 파라미터, 그리고 카테터 릴레이티드 컴플레이션이 동반되는지를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일렉트로라이트 문제, 아조테미아나 하이퍼티지 같은 문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모니터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서 PN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유레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나이트로젠 웨이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크리티컬 1 페이션트들은 조금 더 안정화에 접어들면 뉴트리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IDPN은 이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DPN에 관한 RCT인데요. 이제 컨트롤 그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제 나누어서 표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N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프리알부민이라든지 MIS 같은 것들이 감소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세컨드리 아웃컴에서 보는 바디웨이트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스킨폴드, 우리 이제 체지방 지표를 보는 이런 이제 스킨폴드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일관적으로 이제 좋은 것을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이 N수가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근거 수준이. 그래서 저희 IDPN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한 네프리솔 250cc 정도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급여가 되고, 네프리솔 250cc에는 한 13.4g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 펄스트를 항상 생각을 해서 이제 적어도 한 30칼로리 정도의 노인 CKD 환자에서 에너지 공급을 개별화해서 좀 시행을 하고, 리날 스페시픽 ONS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IDPN을 고려할 수가 있지만 ONS에 우위가 되지는 않고 롱텀 아웃컴 같은 결과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ONS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IDPN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